대통령께서는 향후 지금 뭐 한중일 정상회담에 가시겠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정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란이 있는 건 들어보셨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논란인 겁니다. 제가 보기로도. 자, 장관님. 예전에 후지모리 대통령, 페루 대통령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사 중에 외국으로 도피한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그렇죠.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대통령이 설마 도망가겠냐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은 법률이 대통령이 도피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런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이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2항 3호에 보면은 전직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이러한 예를 들고 있어요. 3호로. 이러한 경우는 탄핵 결정이 있는 경우 3호 1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죄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뭔 말이냐? 대한민국의 법률도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규정이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장관님. 대통령은 본인의 입으로 말로 이렇게 하셨어요. 검찰 조사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뒤집어서 이제는 검찰 부르면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명확히 검찰에는 출석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피의자가 본인 스스로 앞으로 검찰 조사 안 받겠다 하고 있고 사전에 말을 바꾼 전력이 있습니다. 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보면은 도저할 우려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출국 정지를 안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절차와 방법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전에 법률이, 대한민국의 법률이 그러한 사정도 인정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 번씩 또 하시겠습니까? 네, 장관님.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아주 간단하게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은 정호성 전 비서관만큼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검찰은?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계속 수사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궁금하시면은 청와대에 파견 나갔었던 검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마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예. 김기춘 실장께서는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어떤 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기야 87년도부터 최태민을 알고 지냈다는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단순히 그냥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나중에 특검 가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밝혀져서 되게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남은 특검 오기 전까지 수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검찰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예. 데까지는 수사를 진행할 제가 것으로 아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시 뭐 변호인이 됐건 누가 됐건 어쨌건 대통령의 입장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검찰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관께서는 그 반응에 대해서 단순히 변호인의 뭐 얘기니까 난 뭐 신경 안 쓴다. 그거는 오르신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참모이자 또 지금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지금은 뭐 손 놓고 계신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수사 지휘권이 있는 그런 분이 그걸 난 모른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계시면서 뭐 국정을 지금 하려고 해도 뭐 하시고 안 하려고 해도 뭐 하시고 국정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모이신 장관께서 적절한 조언을 하신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19 때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과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참모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오시는 분이 묻어날 때를 놓치지 않도록 감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검찰 수사가 직접적인 관련이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한번 곰곰이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검찰 수사 결과 이번에 발표되고 나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수사는 못 받겠다. 중립적인 특검에 가서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인의 어떤 언동에 대해서 좋습니다. 예, 제가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검찰보다 특검이 더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특검이? 제가 말씀입니다. 네. 지금 검찰도 특검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수사는 뭐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예정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동안의 언론이나 또 이런 국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특검에 가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검찰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이것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수사가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어떠한 자세로 공무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금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잘못된 부분 잘못된 대로 처리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은 이것이 큰 교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철저히 수사해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금과 옥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법사위원님들 그리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님, 고용한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자문관, 입법조사관 여러분, 속기사 및 각 당 소속 보좌진, 정책연구위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